내가 이혼을 원하진 지금은 않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못됐어. 그래가지고 못돼가지고 바람이 났어. 예를 들어서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을 요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뭐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집 내놨으니까 짐 싸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잘못도 없고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우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임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없는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재산분할이라는 건 이혼의 전제돼야만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하면서 그거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할 수 있고, 제가 예전 되게 한 2, 3년 전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 영상에선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가압류 가처분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혼을 원하진 지금은 않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이혼을 거부해도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결하기에 이혼 판결됩니다라고 땅땅땅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비적으로라도 재산분할,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게 되게 임시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집 나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상대방 측에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제소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 처음 들어보는 걸 텐데요.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할게요. 판사님, 우리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내 부동산에다가요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네요.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만 해놓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면은 내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거니까 피고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너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했으니까 이혼소송 빨리 제기를 해. 이혼소송을 제기를 해야 네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임시적으로 가압류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라고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피고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를 제소명령이라고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압류 가처분이 됐으면은 바로 피고한테 보내서 이 제소명령을 받은 2주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기존에 했던 가압류 가처분은 없어져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들이 피고 입장에서는 되게 임시적인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100% 모든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사실 까다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아니고요,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서 남편의 단독 명의로 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번 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지원해준 돈, 나의 지분이 분명히 거기 있었어. 그 매수 대금에 나의 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별 생각이 없었던 건데, 아파트의 지분 중에서 일부가 나의 지분이다, 사실은. 그쵸? 나의 지분인데 나의 지분을 남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의 지분을 내 배우자한테 명의 신탁한 것이다. 사실은 그 중에 2분의 1이 내 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명의신탁을 내 2분의 1 지분을 남편한테 해놨지만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부부간에 약정한 명의신탁은 이제 내가 나의 의사로 해지를 시키는 거고, 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내 2분의 1 지분을 다시 돌려받겠다. 그래서 그 2분의 1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를 금지시켜 달라.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남편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는 거고, 남편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는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소송이라는 이혼소송하라고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소명령이 가능했던 부분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그렇죠? 지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거는 이혼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자체가 불가한 상황인 거죠. 피고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을 한 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그 지분 이전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의 1 지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남편의 단독 명의였던 아파트가 2분의 1씩 됐어. 그러면은 남편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또 해요. 하나의 아파트에 2분의 1씩 공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할로 해주냐? 보통은 이거를 경매로 넘겨서 금액을 환가해서 각자 2분의 1씩 나눠 갖도록 해달라. 거기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거주지, 나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결국에는 다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악의적인 행동이고 그걸 막고 싶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2분의 1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들이 이혼을 했던, 그들이 이혼을 안 했던, 그들의 내부 사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지분에 따라서 그대로 소송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돼서 나눠 갖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자기 명의, 단독 명의 혹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뭐 처분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그래요. 아무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중요한 얘기라서요.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